비생산적인 활동의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rent seeking behavior라고 해서요. 지대 추구 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private benefit이 이제 사적인 어떤 편익을 혹은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제도라든가 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지대 추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렌트 시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과 제도 바운더리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에게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업무 추진비, 뭐 업무 활동비, 뭐 판공비 이런 형태의 이제 돈들이 있는데 그런 돈을 사실 뭐 정치인들에게 보낸다든가 혹은 뭐 정치인들을 로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것은 이제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과요. 인허가권 같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모노폴리라고 해서 뭐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보호하는 어떤 독과점 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사실 과점 산업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 정부가 사실 막아준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 과거에 지금 말고요. 과거에 이제 자동차 회사 이름까지 거론하면 좀 그래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비교적 규모가 크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 자동차 회사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혹은 뭐 일본의 뭐 도요다 혹은 뭐 혼다 이런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쟁으로부터 만약 도태된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유치 산업 보호라고 하죠. 성장하지 못한 산업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모나폴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독점이 바로 한국전력이 독점 산업이죠. 한전은 독점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의 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캡코라고 하죠. 한전의 자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남부발전 뭐 등등등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자회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들의 그 복지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급여 수준도 굉장히 높고 저는 이런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제 친구 하나가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좀 오래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남부발전에 취직을 했는데요.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네.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남부발전이라든가 이런 한전 자회사에 취업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가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제 자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보호해주는 모나폴리니까요. 웬만해서는 망할 수 없고 뭐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뭐 외부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영에 대한 압박도 상대적으로 적겠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영 성과에 대한 압박도 적고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관점에서 보면 자, 인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의 라이센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뭐 영업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허가권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로 접할 수 있는 공항 고속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인가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퍼블릭 섹터의 민간 투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인데
자, 일종의 이런 라이센스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퍼블릭 섹터에서 이제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업체에게 고속도로 공사를 맡길 것인가.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라든가 지하철 건설 이런 거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비리라든가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 렌트가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걸 관리하는 이제 감독 주체나 관리 주체들이 상당한 렌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뭐 특정 기업에게 관련 프로젝트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 같은 곳에서는 사실 우리는 뭐 이제 교육 규모가 굉장히 크고 뭐 웬만한 제품들은 대부분 다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과거에 이제 한국 경제의 경우라든가 혹은 이제 뭐 신흥국가 이런데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이제 개도국에서는 주로 이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동차 산업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입이 규제가 되는 제품들, 물론 이제 그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생산되는 재화,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화 같은 것들을 이제 수입 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더 그러니까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재화가 쉽게 수입이 될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국내 가격도 그에 맞춰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론 뭐 당연히 국내 가격이 더 쌌더라면 왜 수입을 막을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내 가격이 세계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선 수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이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로비를 통해서 이런 인허가권을 취득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더 많이 수입해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로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임직원들이 뭐 국회라든가 혹은 정부 청사가 있는 그 수도겠죠. 우리는 조금 애매해요. 정부 세종시라고 하는 수도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관련 부처가 있는 곳에 이제 임직원들이 자주 방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관세청에서 근무했던 혹은 뭐 기재부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뭐 장차관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뭐 이사관, 뭐 부이사관 혹은 차관보 정도까지 1급 공무원이죠. 차관보 이 정도까지 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기업에 매우 높은 임원으로 모셔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후에 정부와의 어떤 대화라든가 로비를 할 때 훨씬 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이 사실 이런 재계로 예, 전 많이 봐요. 뭐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강의 시간이면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건 이제 영상 기록에 남으니까 뭐또 구체적인 어떤 부처라든가 뭐 거기 계셨던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경제에 관련한 분야에서는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금융감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위원회, 정부 공공기관이죠.